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옛날식으로 비디오를 만들 거야. 손으로 써, 손으로. 노트를 손으로 써. 보통은 컴퓨터에서 뭐 뉴스 기사를 찾거나 PT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키노트를 열어놓고서 캡처를 하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늘은 뭐 어쩌고저쩌고의 자료가 없어. 시나리오를 손으로 그냥 old fashion 써가지고 그냥 비디오만 녹화할 건데, 이게 유튜브에 요즘에 고민이 많으신가 봐. 주니어 학생들 또 그 부모님들께서 요즘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쩌고 돼가지고 우리 채널의 비디오를 보신 경우도 있고, 뭐 여기저기 기사글들 나오는 그런 어떤 괴 소문들 에 대해 가지고 이래저래 걱정이 태산이다. 그래가지고 자꾸만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나름 해보자. 그래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설명은 괜찮게 하는 편인 것 같아서. 근데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나의 답변이 정답은 아니야. 주로 내가 맞기는 맞지. 하지만 I'm not perfect. 이게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내가 무슨 신도 아니, 아무거나 맞출 수 있는 놈이 아니야. 그냥 2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앞으로 예측을 뭐 해보라고 한다면 뭐 이럴 가능성이 높지 않아. 요 정도의 느낌적인 느낌만 참고를 하시라는 식으로 오늘 비디오를 얘기할 거니까 뭔 말인지 알지? So I can be wrong.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여러분. 하지만 참고사항이 될 정도는 될 거고,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고 아니다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어쨌든 헛소리는 아닐 것이야. 뭔 얘기를 하려는지 시작을 해보자. 출발. 자, 주된 배경 설명부터 할게. 뭐냐면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0년 올해 이제 봄에 때려 맞았어요. 우리가 학교가 온라인 하고 어쩌고. 근데 가을 학기가 만약에 대학교들이 온라인이 되면 1학년을 가을에 가야 되는, 그러니까 12학년 예비 1학년생들이 학교들을 디퍼를 할 수도 있다고 내가 예전 비디오에서 얘기를 했지. 여러분들 같으면은 아이빌리그에 장학금 다 못 받고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10원까지 우리가 다 넣고서 대학을 가야 되는 우리 유학생 입장에서 재정 보장 하나도 안 받고 대학에서 그래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비싼 돈을 내고 온라인 수업을 들으려고 하고 미국으로도 오지 말래네. 이게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셧다운을 했다 뭐 이게 계속 그냥 연장이 됐다 치자 6개월까지.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그것도 뭐 동부에 있는 아이빌리그들이야. 그러면 완전 시차가 13시간 디퍼런스야. 그래가지고 밤낮 바뀌어가지고 새벽에 막 교수님들 강의를 쳐 들으면서 그 돈은 똑같이 다 받고, 뭐 돈도 뭐 50% 세일해준 것도 아니네. 그걸 하고 1학년을 시작하겠니? 라고 예전 비디오에서 얘기했지. 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올렸던 비디오 여기 링크 해줄게요 여러분. 자, 그 비디오를 보고 와서 지금부터 다시 들으면 제일 좋아. 그랬더니 그 비디오의 댓글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우리 상담실로 상담이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내가 요즘에 매일마다 한 2팀씩 상담을 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 11학년들은 큰일 난 거 아니냐. 왜냐면 배경 설명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 2020년 가을에 1학년을 왔어야 되는 애들이 대학교로 다 디퍼를 때려. 나 보류 합격한 건 좋은데 나 내년에 갈게 하면은, 지금 11학년들이 원서를 써서 가야 되는 2021년 가을이 되면 작년에 뽑았던 애들이 1학년을 안 오고 밀어놨던 애들 자리 그대로 보존해줘야 되고, 새로운 신입생은 덜 뽑는 거 아니냐. 자, 이게 한국에서 재수생과 신입생이 붙었을 때 뭐 이런 상황을 부모님들이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근데 그게 그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그걸 설명하려는 거고, 2020년 신입생들이 디퍼를 하고 딜레이를 해. 그래서 밀어가지고 후내년에 대학을 간다고 하면 11학년들은 이거 타격이 있냐? 걔네들은 뭐 이제 와서 내뱉지 못하고 내차지 못하니까 걔네들은 당연히 보존해줘서 디퍼를 받아야 되고 대학들이. 그 다음에 신입생들은 그러면은 얘네를 좀 깎아가지고 내주고 받지 않겠냐. 그래서 걱정이 태산이셔 11학년 부모님들이. 그거에 대한 나의 답을 차근차근 한번, 나름 내 기준에선이야 여러분, 나의 능력에 한계가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 좀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보자는 것이야. 이해는 됐지? 사전 배경은. 이제 본론이요. 자, 시나리오 첫 번째 케이스를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 모든 거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 가을 학기에 된다 대학들이 라는 전제하에, 또 그리고 1학년 신입생들이 1학년을 다 온라인 수강으로 돈을 내고 오지 않고 1년을 디퍼를 하거나 한 학기를 디퍼를 할 때의 상황을 전제 조건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고 내가 잘 집중을 해요 여러분. 자, 여기 적어놓은 대로 내가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보통은 합격을 따놓고 갭이어를 한다 그러거나 디퍼를 해놓고서 이 사람들의 지금 12학년 예비 대학생 1학년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11학년의 부모님이 아니라 12학년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라고. 대학을 붙었어. 명문대 아이빌리그에 붙었어. 우리 애가 원하는 대학은 됐어. 근데 이거를 돈을 그따만큼을 들여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하기가 싫으니까는 대학을 내년에 가라 밀어라 하면은 그냥 쳐놓는 아이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 나는 보통의 경우를 얘기를 하면 누구든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확률적으로 높은 거는, 그리고 미국인들은 주로 지금 미국에서 우리 교포분들, 미국 시민권 부모님들 자녀분들, 여기는 아마도 이게 좀 더 와닿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아이빌리그를 가서 그렇게 온라인 수업을 들을 바에는 학교 캠퍼스 학생 생활을 못할 거, 그것도 학비의 가치인데 그게 빠질 거면 우리 동네가 어딘지 모르겠다. 근데 뭐 내가 나온 뭐 로드아일랜드라 치자. 자, 로드아일랜드의 로컬 한 유니버시티 로드아일랜드나 프로비던스 칼리지나 뭐 딴 데를 가가지고 그냥 한 학기 수강을 들어라. 예를 들어 뭐 경제학 전공이다. 경제학 수업을 들어라. 경제학 101 1학년 수업은 솔직히 프로비던스 칼리지에서 듣나 뭐 아이빌리그에서 듣나 매한가지 아니겠냐. 자, 이런 전제 조건에서 시작하는 거야. 학비는 무지 더 싸. 이게 또 주민이면은 더 싸. 스테이 칼리지들은. 그래서 로컬 그냥 있는 칼리지에 가서 한 학기 기본 교양 수업이라든지 기초
전공 수업을 그냥 들어라. 그러고 시간을 보내라는 거야, 한 학기. 그리고 집에서 가까우니까. 그러고 뭐 1년 이렇게 간다. 온라인 수업보다는 그래도 현장 수업을 들으면 좋겠다. 자, 요런 수도 있어. 근데 현장이 만약에 아이비리그였다 치자. 아이비리그 안 들었는데 그럼 이 대학은 열겠냐? 얘네도 안 열겠지. 얘네도 온라인. 그러면 더더욱 그래. 같은 온라인으로 들을 거면 학비가 이게 훨씬 싸다면 이걸로 듣고 그냥 때우고 가라. 자, 요런 생각을 주장을 하고 펼치고 그냥 집에서 그냥 앉아서 놀 수는 없으니까. 맞잖아. 그러면 뭐 어디 일자리라도 구해서 일해라. 야, 예비 대학교 1학년생을 지금 고졸만한 애를 무슨 번듯한 직장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학생을 시작을 해야 돼. 학생이 학생이니까. 완전히 그 대학은 안 가도 다른 로컬 대학에서 수업을 듣고 시작을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야, 일단은. 자, 그러고 그 사람이 그러면 이제 후내년에 2021년에 대학을 들어올 때 어떻게 했냐면 저 대학에서들은 학점과 크레딧을 땡겨와. 그래가지고 학교 오피스에 가가지고 오케이, 여기서 이칸 수업 들었고요. 뭐 영어 수업 들었고요. 뭐 수학 수업 하나 들었는데 여기서 인정해 주시면 거의 인정이 된다. 자, 그러면은 테크니컬리 이게 원천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2021년에 예를 들어 우리 학교 코넬이면 코넬을 처음 이제 막 캠퍼스에 들어오고 막 학생 생활은 시작은 했지만 테크니컬리 요 놈은 2학년인 거야. 저쪽에서 크레딧을 다 땡겨오는 게 다 인정이 됐다고 쳤을 때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11학년들이 신입생 1학년을 쓰는 거와 이 크레딧을 갖고 넘어오는 거의 트랜스퍼 같은 느낌의 학생들과는 이게 안 겹칠 확률이 있다는 거야, 요 시나리오 1에서는. 여기까지는 쫓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지? You know what I'm saying? 그래서 부모님과 가족분들, 학생들의 경제적인 면에서 이 비싼 돈을 주고 온라인 수업을 할 바에는 웬만한 비용을 들이는 온라인 수업, 어차피 1학년이니까 뭐 3, 4학년의 전공 분야 수업을 되게 심오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가자는 걸로 디퍼를 하는 갭이어를 채울 사람이 되게 많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되게 많다는 게 그냥 엔터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그냥 원래 뭐 코넬을 붙었으면 코넬 그냥 온라인이든 무식이든 그냥 일단 정석으로 그냥 뚫고 가자 해서 그냥 시작한 사람 더 많아. 근데 일부 만약에 디퍼를 하는 사람 중에는 그 디퍼를 하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그냥 처앉아 놀지는 않을 거다. 지역에서든 어디서든 온라인 수강을, 대학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크레딧을 수강을 하고 가지 않겠느냐, 학생 생활을 하긴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먼저 드는 거지. 그러면 그들은 사실 대학교 입장에서 크레딧을 땡겨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1학년 신입생 완전히 생판 놀고 있다가 들어온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는 예상이 드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래서 지장이 없지 않겠냐, 주니어들한테는 신입생 원서를 쓸 때는 피해가 이게 겹치기가 안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이런 걸 생각했어. 반대 현상을 생각해봐. 뭐 먼저 붙었던, 한 해 전에 붙었던 애가 나랑 겹치면은 내가 주니어, 내가 쓸 때 뭐 자리가 없는 거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넘어와야 돼. 처음에 시나리오. 반대 현상은 생각 안 해봤냐, 여러분? 그거를 얘기를 해보자. 반대 현상은 뭐가 있겠냐 해서 케이스 2를 생각하면 미국 대학교의 지원자가 현저히 줄 수도 있다라는 흉흉한 소문이 지금 더 많이 돌아. 사실 이 시니어들이 디퍼를 하는 수가 얼마나 되겠니?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게 비싸니까 거기 온라인을 들을 바에는 싼데 온라인을 그냥 듣고 넘어가지. 요거는 내가 이해는 해. 그 수요는 좀 있을 것 같은, 그럴 수도 있다 진짜. 하지만은 붙은 대학을 아예 안 간다는 사람 없듯이 이게 케이스 1을 설명을 한 거는 그런 시나리오였잖아. 지금은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망자라든지 이게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치료제가 안 나온다는 전제. 자, 이런 배드가 월스가 되고 월스가 월스트가 되는 이 시나리오 안에서는 유학 보내거니?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학생이면 가고 싶니? 위험한데 죽을 수도 있는데 집 떠나가지고, 집은 서울이야, 뭐 아시아야, 중국이야, 홍콩이야. 근데 엄마 아빠 여기 있는데, 여기 안전해졌어, 세러다운 됐어. 근데 미국에 가가지고 혼자서 엄마 아빠가 불안해가지고 학비 대주겠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홍콩대학 가라, 서울대 가라. 뭐 이래서 이게 유학생이 지원자가 왜냐? 경제적인 이유를 떠나서 그냥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은 아니다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야. 그 돈 다 쳐들여가지고 그 비싼 학비를 들여서 보내놨더니 온라인 수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내놨더니 애가 뭐 사고가 났다더니 아프다더니 그 위험수를 상당히 조심스럽거나 민감한 가족들은 빠져나갈 거다. 그 미국 유학이라는 옵션 자체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있는 거야 사실. 다음에 뉴스 기사를 찾을 수 있으면 내가 한번 올려줄게. 근데 인종차별성 뭐도 많아. 폭행, 백인들이, 흑인들이 중국 사람인지 아시아 사람인지 한국 사람들 멱살을 잡고 패주겠느니 뭐니 코로나가 니네가 아시아 애들 중국 애들이 니네가 시작을 해서 니네 때문에 우리가 이랬느니 피해의식 이래가지고 인종차별성 폭행 이런 게 많아. 자, 그러면은 미국 유학 안 가고 싶다라는 이 분위기가 계속 나올 수 있다니까. 여기까지도 동의할 수 있지. 많지 다 그러다는 거 아니야. 하지만 당연히 그런 거에 민감하거나 그 돈 내고서 그딴 차별 대우 받고 우리 애가 폭행이라도 받거나 그렇게 다 공평하게 교육을 못 받는 분위기가 지금 조성된다면 안 할랜다. 이래서 유학 지원자가 또 거기서 일부가 날아갈 수 있는 거지요. 대학교 입장에서 생각해봐. 대학교 입장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생각해. 원래 대학교는 우리 유학생들은 이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에 대해서 10원까지 학비를 풀로 다 그 비싼 학비를 다 받아가지고 학교 재정을 돌린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돈을 받고 미국인한테 기부금을 준다거나 이 시스템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어떤 포션의 유학생들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 공부를 잘해서 뽑는 것도 있지만 사실 경제적인 운영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여기가 지금 만약에 이 청크가 내려간다고 치자. 자, 내려가는 이유는 하나는 내가 설명했지. 이런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공포감이라든지 때문에. 하나가 더 있어. 왜 유학생이 지원을 안 할까지만 둘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 경제도 지금 안 좋다고. 누구는 마이너스 성장, IMF가 뭐시기래? 한국 대한민국이 마이너스 성장 그래. 중국은 최근 10년 넘게 중에
처음으로 뭐 1분기랬니 2분기랬니 거기서 하여튼 제조업이 나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근데 대충 어쩌주로 하여튼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뭐 이런 식이야. 자, 그러고 미국도 한국도지만 이게 레이오프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는 이게 직원들을 해고를 하거나 권고 사직건이 무지막지하게 늘고 있대. 미국은 진짜로 그냥 렛고 사람들 잘라내는 편이고. 그러면은 이 중산층 그리고 이하 저소득층의 패밀리들 중에 아빠 엄마가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훨씬 안 좋아서 대학교를 그따구로 비싼 사립학교를 보낼 수 있는 서포트를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날 거야. 심지어는 우리 유학생들 중에 뭐 돈을 창고에 쌓아놓고 뭐 집안 대대로 부자 요런 이 한 레벨 위 말고 그래도 열심히 사는 우리 중산층 중에 우리 아이는 유학을 보내야지 미국 대학을 나왔으면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람들이 다 올스탑이 될 수도 있어. 왜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경제가 박살이 나서 아빠 엄마의 소득과 이 지원 사격을 앞으로 4년을 하는 게 불확실해지니까 그 두 가지 이유는 알겠어? 그래서 분위기가 인종차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분위기상 유학 안 보내겠다와 아빠 엄마의 경제적인 면이 빡세질 수 있다. 이 경제적 위기가 지금 코로나가 계속 간다는 전제 아니야 계속. 그러면은 여름에도 개판, 가을에는 더 심각해져.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 경기는 더 안 돌아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굳이 지금 유학을 가야 되냐 해서 아니다라고 답이 나올 확률이 높고. 자, 아니다가 되면 어떻게 돼? 대학교 입장에서는 돈이 안 들어오는 거야. 유학생에서 돈을 땡겼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해. 여기까지도 이해하겠어? 반대 이제 미국 시민들,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져, 경쟁이 안 좋아져. 그래서 중산층이나 그 아래 이하 소득 가족분들이 힘든 걸 알아. 그래서 이 부자 사립학교들이 어떻게 돼? 니드 베이스 에이드를 도우미 역할을 제대로 할 거들이라는 소문들은 있고 나도 그게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는 파이낸셜 에이드를 엄청 쏟아붓기 시작을 할 거야. 이게 힘든 가정들한테 자녀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막지 말아라 해서 이게 거의 막 100% 이렇게 지원금이 나올 수도 있다고. 이게 미국 애들 얘기야.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니? 대학교들이 쌓아놓은 돈으로 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일부는 인터내셔널한테 받은 걸로 회전을 시키는 부분도 있었는데 자, 요 인터내셔널로 해서 지금 학생 수요가 준다면 하기는 해야 돼. 지금 이거 미국인들을 지금 파이낸셜 에이드를 엄청 쏟아붓는 거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냥 무조건 간다야.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 애매하지. 돈 들어올 데가 없는데 근데 이거를 에이드는 지금 예전보다 훨씬 많이 풀어야 되게 생긴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알겠지. 대학교의 그 파이낸셜 에이드 오피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따라서 이 모든 스토리를 다 이해는 거기까지 이제 다 때려치고 그렇다 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과 나는 미국의 뭐 어느 대학에 유학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수요 그러니까 지원자의 수와 대비 합격자의 수가 줄지거나 늘진 않거든. 했을 때 올해는 지원자가 줄 수 있다. 그 와중에 내가 그래도 지원을 한다면 합격률은 무난하지 않겠냐. 자, 요런 시나리오로 풀어갈 수도 있는 거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는 여러 이유로 떨어져 나갈 거라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대학교 입장에서는 떨어져 나간 유학생이 아쉬워. 그럼 그나마 그 지원이 온 사람 중에서라도 수는 유지를 해야지. 그래야 도니까 경제적으로 학교가 운영이 되니까. 이해가 되겠니? 자, 이런 해석 이게 맞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참고적으로 내가 무조건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추측과 예상을 하라며. 그냥 참고만 해.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누가 물어서 한 짓이야.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그러면 지원자가 준 상황에서 그나마 지원을 한 사람들은 조금 우대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요 두 시나리오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별반 차이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결론적으로 하고 싶었던 거다. 그런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아이비리그의 입학률이 뭐 얼추 5%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뭐 제일 빡센 학교들이 보통 4% 5% 나오는데 5%다 생각을 100명 중에 5명부터 그러니까 100명 중에 2명 남자 100명 중에 2명 여자가 붙는 학교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뭐 12학년들이 뭐 재수를 해서 어쩌고 막 이런 효과 그걸 인정을 했다 치다 그게 되게 파격적일 것 같지? 아니야. 그 수가 얼마 안 돼. 이게 이 통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겠냐. 자, 그리고 유학생이 좀 지원을 인종차별이나 이런 게 두려워서 유학을 안 가겠다. 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유학을 못 가겠다는 수요가 꽤 있겠지만 그래도 통계치를 갖다가 막 2배로 올려. 5%의 입학률이 나오던 학교가 갑자기 그러면 유학생의 입학률이 10%가 되느냐? No, never. 그 정도는 아닐 거야. 5%인 입학률이 6%는 될 수 있을 것 같아. 자, 미치고 날뛰면 7%는 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여러분 그게 그거야. 그게 그냥 좀 더 빡세냐 많이 빡세냐인데 어차피 하늘에 구름이 높은 거야. 그게 먹구름이라서 낮게 떠있든 화창한 날이라 높게 떠있든 야, 전 열나 높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 뭔 말인지 알겠니? 이게 비유가 괜찮니? 그게 영향은 미친다. 당연히 숫자가 5%인 게 6%나 7%나 되는 거는 파격적으로 오른 거지만 우리 실제로 이 공부를 하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5%나 7%나 17%면 또 몰라. 17%도 빡세. 하지만 5%가 17% 이렇게 따따블로 뛰질 그럴 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나의 예상이면서 아따 말을 진짜 빠르게 많이 한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게 고민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진짜로 제일 바닥에 있는 내 어떤 마음은 대학교 입학률이 내려갔다고 하는 소문이 있든 통계가 있든 들어가기가 좀 쉬워졌다라고 좀 추세가 통계가 나오든에 상관없이 우리 예비 12학년들은 대학교 안 갈 거 아니잖아. 이게 지금 재수를 할 것도 아니고 뭐 고졸로 끝날 게 아니라면 어차피 원서 지원을 할 거다. 불안하면 많이 써라. 대학교로 쪽수를 좀 늘려서 상향 지원도 많이 노려보고 아래 안전 지원도 좀 더 불안하니까 늘려보고 해서 열심히 해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양을 늘리는 건 좋은 방법이나
왜 이 고민을 하는 건데 도대체? 이게 그렇다고 뭐 SAT를 안 갈 거니? 아니면은 뭐 내신을 A 받던 내가 B를 받아도 아이비리그 갈 수 있는 거니? 아니잖아. 우리의 눈높이와 공부하는 스타일과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다. 뭔 말인지 알지? 다 똑같아. 대학교 원서 안 쓰고 들어갈 수 있니? 에세이 안 쓰고 들어갈 수 있니? 뭐 SAT 서브젝트 테스트 뭐 이런 것들 다 원래 하려고 했던 애들은 기회가 없어서 못할지도 몰랐는데 지금 다 또 시험이 열린대잖아. 자, 거기에 맞춰서 다 하면 돼. 원래 갈랬던 길을 가라. 여러분들은 꼭 원하는 대학에 합격되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할 수 있어. 우리 부모님들도 이게 패닉을 하거나 당황해하거나 이게 뭐 우왕좌왕 할 필요가 없다. 원래 우리가 갈랬던 공부, 원래 우리가 할랬던 공부, 원래 갈랬던 길을 그냥 우리는 묵묵히 갈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뉴스가 오는데 이게 돌발 뉴스가 나오면 그때 가서 업데이트하기로 하고. 하지만 지금은 까발려질 건 다 까발려졌다. 이 상황에서는 크게 입시에 영향이 없지 않겠냐라는 게 나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원래 작년에 11학년이나 그 전년도에 11학년 준비가 올해의 11학년 원서 준비에 아무런 크게 차이가 없다. 좀 순서의 차이는 있으나 들어가야 되는 알맹이 요소는 다 똑같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줄이자. 비디오가 너무 길어졌다. 난 다음 시간에 또 올게. 여러분 그때까지 공부 열심히 해. 바이바이.